네, 여러분 혹시 좁쌀만한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있나요? 이 화분에 이 작지만 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얼마 뒤에 좀 신비할 정도로 싹이 트고 자라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이 뿌린 씨앗이 어떤 모습의 화초로 자라날지 예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란다는 것. 우리는 이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기초가 된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작품,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비드상. 이게 모습이 이렇게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흉내는 불가능하지만, 자, 이 조각상은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왕이 골리앗 장군, 거대한 그 몸집이 큰 거인이었죠.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년 다윗의 모습은 본래는 그냥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육중한 대리석 덩어리, 거기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 안에 다비드가 들어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커다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대리석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자기 마음속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다비드의 모습을 상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자, 이때 미켈란젤로가 마주한 그 대리석 덩어리,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료라고 합니다. 그냥 예술적인 재료인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마음속에 그렸거나 혹은 스케치를 했던 그 형태, 이것은 바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켈란젤로는 인간 신체의 완벽한 모습인 이데아를 대리석상으로 조각해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서양 철학의 사유 방식은 조각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 바로 장인이 다비드상을 구현해내고 건축가가 육중한 건물을 구현해내는 것처럼 바로 그 이데아를 진료에 실현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청사진이나 설계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이데아가 진짜고 세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원사는 우리가 처음에 좁쌀만한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구현된 모습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자기가 완성한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풀과 꽃이 어떤 식으로 다 성장할지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각각의 풀과 나무가 싱싱하게 그리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죠. 공자의 계승자인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 많은 분들이 그냥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말로만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이 풀과 꽃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성선설, 보통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 말 그대로 풀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야,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 이런 거 그렇게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 씨앗을 뿌리는 경험과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해요. 똑같은 정원에 똑같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비와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식물은 아주 싱싱하게 자라나죠. 하지만 이 햇볕과 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들은 시들시들하거나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유학과 맹자가 바라봤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물적 본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맹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선한 본성의 뿌리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이 사단은 식물의 씨앗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네 가지 뿌리. 자, 그 네 가지 뿌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측은지심이죠. 또 어려운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하죠. 또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옳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바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마치 꽃과 풀처럼 잘 자랄 수도 있고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네 가지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마치 정원사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제때에 주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유학자들이 자기수양, 이른바 수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기수양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져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꾸는 노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탁월한 본성을 어떻게 기르는가가 각각의 품성을 다르게 나타내도록 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각자가 스스로의 본성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다른 품성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품성을 요즘 말로 하면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품성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상황에 맞게 선한 말과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품성이 뛰어난 사람을 맹자는 군자 혹은 대장도 또는 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군자나 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과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마치 정원사가 각각의 꽃과 풀을 가꾸는 것과 같이 그런 시각에서 이루어진 주장이자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그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는 그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지켜내려 하느냐.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노력이죠. 바로 정원사가 꽃과 풀을 가꾸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철학,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인격을 가꾸고 즉 그들이 추구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보다 적합한 철학,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는 맹자의 이론, 유학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정원사의 철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시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